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서. 친척 어른의 고함 소리가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짓밟히고 쫓겨나던 그 과부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꺼낸 단 하나의 물건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담여 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윤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윤씨의 얼굴에는 아직도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가삼간.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부엌 가공에는 불기 하나 없이 차디찼습니다. 윤씨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삼배를 짰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북을 놀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씨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조그마한 밭되기. 봄이면 보리를 심고 가을이면 콩을 거두는 그 밭이 윤씨의 전 재산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윤씨는 아침마다 남편의 위패 앞에 물 한 사발을 올리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윤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씨가 밭에서 콩을 거두고 있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노파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한 노파였습니다. 윤씨를 보더니 노파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주머니,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겠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윤씨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노파는 물을 받아 천천히 마시더니 윤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생이 많구먼. 혼자 사는 것이요? 예,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내 한 가지 말을 해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귀한 것이 더러운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소. 그때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는 법이지. 진짜 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오. 윤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파는 빙긋 웃더니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윤씨는 한동안 노파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한한 노파도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윤씨의 가슴 한켠에 씨앗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윤씨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윤씨가 사는 남원 땅에는 최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윤씨 남편의 먼 친척벌 되는 자였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윤씨의 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밭이 마침 최참봉 소유의 논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밭만 내 것이 되면 논을 2배로 늘릴 수 있는데 최참봉은 늘 그 생각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넘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죽고 과부만 남자 최참봉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꾀었습니다. 형수님, 그 밭을 나한테 파시오. 좋은 값으로 쳐드리리다. 혼자 농사 짓기 힘드시지 않소. 하지만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 밭은 팔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 그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최참봉은 점잖게 물러났지만 눈 속에는 싸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남원에서 제법 힘있는 자라는 것을. 관아에 아는 자가 있어 웬만한 일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을. 윤 씨가 저 밭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참봉이 마음먹으면 못 빼앗을 게 없다던데. 불쌍하지. 뒷배도 없는 과부 신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친정도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 집에 들어온 뒤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아래 혼자였습니다. 최참봉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진사는 한양에서 공부한다고 올라가 있었고, 둘째 아들 최돌쇠는 아비를 닮아 거칠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최돌쇠는 틈만 나면 윤 씨의 밭 언저리를 얼쩡거리며 저 밭은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날이면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만 혼자인 여자의 다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삼배를 짜다가 바람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가 눈 속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윤 씨는 얼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떼고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또렷하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거지 아이치고는 말씨가 반듯했습니다. 남원이란다. 넌 어디서 왔니?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혼자 왔단 말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미음을 건네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 아이는 기력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윤 씨가 보리밥 한 그릇을 내밀자 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지 행색인데 예절이 반듯하네.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가 윤 씨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어딜 간다고?
이 추운 날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 씨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입이 하나 더 느는 것이었습니다. 옆집 이씨 댁 아주머니가 마침 그때 마당을 지나다 말을 걸었습니다. 윤 씨, 그 아이 누구야? 거지 아이 아니야? 어젯밤에 쓰러져 있는 걸 데려왔어요. 아이고, 남 걱정할 처지야? 당신 밭도 곧 최참봉한테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 판에 거지 아이까지 거두겠다고? 윤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최참봉이 관아에다 뭔가를 꾸민다더라고. 당신 밭에 대해 문서를 조작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씨 댁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집만 되는 것 아닐까. 최참봉 일도 막막한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다시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두려움도 원망도 없는 눈빛. 윤 씨의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나이는? 11살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긴 사연이 담겨 있음을 윤 씨는 느꼈습니다. 윤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예. 당분간 여기 있거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짐이 될 텐데요. 밥 한 그릇 더 먹는 게 뭔 짐이냐. 그 대신 집안일은 거들어야 한다. 물론입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자. 너 한양에서 왜 내려왔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아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윤 씨는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준비가 되면 말하거라. 그날부터 도리는 윤 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원 땅에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던 그 겨울. 외로운 과부와 정체 모를 거지 소년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리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땔감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씨가 3배 짤틈에는 밭에 나가 언 땅을 골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가 거지 아이를 거두었다더라. 제 코가 석자인데 쓸데없이 남 데려다 밥만 축낸다더니. 그러다 밥까지 빼앗기면 어쩌려고. 하지만 도리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 같더라고. 어디서 뭘 배웠는지 글도 읽을 줄 안다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리는 그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최참봉에게서 날아온 문서를 들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리가 슬며시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문서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기 날짜 부분이 고쳐진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날짜였는데 덧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도 진짜 관아 도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걸 아느냐? 도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윤 씨는 도리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이후 윤 씨는 도리에게 마음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도 조금씩 윤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불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 자식도 없고 외롭지 않으세요? 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외롭지.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온 뒤로는 덜 외롭구나. 도리가 처음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윤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아주머니가 생겨서 좋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도리를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지만 마음만은 이미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와 놀이 3천만 4,800. 봄이 왔습니다. 도리는 바치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혔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한 번 보면 따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참봉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최참봉의 머슴셋이 밭 언저리에 나타나 슬금슬금 경계석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윤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슴들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최참봉 나리 명이요. 이 밭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하시니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요. 무슨 소리요? 이 밭은 내 남편이 물려받은 것이요. 문서가 있소, 문서가.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서라고 해봤자 낡은 땅 문서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으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리가 나섰습니다. 잠깐요. 머슴들이 10살짜리 아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꼬맹이는 저리 가.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계석을 옮기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참봉 나리가 아까 말씀하신 문서,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와 도장이 분명한 원본 문서가요. 머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게다가 이 경계석 위치는 마을 어른들도 다 아십니다. 제가 어제 마을 어른 세 분께 확인을 받아두었거든요. 윤 씨가 놀라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어제 조용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밭 경계에 대한 증언을 받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머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리야, 고맙다. 아주머니 밭은 아주머니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최참봉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하인을 둘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문 앞에서 윤 씨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윤 씨가 마당에 나왔습니다. 도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최참봉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사이에 이렇게 척을 지고 살 필요 없지 않소. 그 밭을 내게 팔면 좋은 값을 드리리다. 한양에 아는 자리를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 거절합니다. 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참봉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수님이 고집을 피우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요. 내가 불편해지면 형수님이 더 불편해진다는 걸 아시오?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최참봉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가. 나리께서 관아에 있는 김서방과 친분이 있으신 걸 압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나리댁 문서가 관아를 통해 처리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 아이가 누구냐? 저는 그냥 아주머니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날이 그 문서 이야기를 관아에 알려야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했습니다. 하인들을 힐끗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소. 형수님, 생각 잘 해보시오. 최참봉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도리가 사라지는 최참봉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안 올 것입니다. 도리야, 너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도리는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밭에서 김을 메고 물을 끌어다 대고 저녁이면 삼배 짜는 윤 씨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면 마을 서당 훈장 어른이 빌려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당 훈장 박 씨가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어른이었는데 어느 날 윤 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윤 씨, 그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요? 길에서 주웠습니다. 허허, 길에서 주운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30년 훈장 노릇을 했지만 저 아이처럼 총명한 아이는 처음이요. 그를 어디서 배웠는지 물으니 아버지한테 배웠다 하는데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소. 저도 모릅니다. 아직 말을 안 하네요. 급하게 캐묻지 마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말할 거요. 그나저나 저 아이 제가 가르쳐도 되겠소? 가르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오. 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도리는 매일 아침 서당에 나가 박 훈장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도리의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당 아이들 중 제일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박 훈장이 가르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나. 저 아이 보통 출신이 아닐 거요. 마을에서 도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콩을 거두고 보리를 심고 나니 제법 넉넉한 가을이었습니다. 도리가 열심히 밭일을 도운 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말했습니다. 도리야, 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말씀하세요. 너 한양에서 왜 내려온 거냐?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겠니? 도리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아이의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사실. 그 순간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윤 씨,
문 열어라. 최찬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인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다. 윤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찬봉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그냥 가지 않을 거요. 무슨 일이요? 최찬봉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공문이요. 이 밭이 본래 우리 집안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요. 형수 남편이 불법으로 점거한 것이 밝혀졌소. 3일 안에 밭을 비우시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최찬봉이 코웃음 쳤습니다. 꼬맹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도리는 당당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찬봉이 마지못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촛불 아래서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도리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관아 도장이 이 달 들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은 예전 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으로 적힌 이 씨와 박 씨. 두 분은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찬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은 당장 관아에 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확인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리께서 이 문서를 만든 것이라면 나리가 더 곤란해지실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찬봉은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윤 씨와 도리는 한동안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다. 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당분간은요.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짜 승리였습니다. 최찬봉이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칼을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최찬봉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도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찬봉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니? 미리 겁먹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반문서는 제가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훈장이 급하게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 큰일 났소. 왜요? 무슨 일이에요? 최찬봉이 한양에 있는 큰아들 최진사를 불러내렸소. 최진사가 어디서 힘을 썼는지. 남원 현감이 바뀌었소. 새로 부임한 현감이 최찬봉과 한패라는 소문이요. 윤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감이 바뀌면 문서 조작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 둘이 윤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 씨 댁이요? 예. 현감 나리께서 부르시오. 당장 따라오시오. 윤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관아에 들어서니 새 현감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찬봉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 내가 최찬봉의 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밭은 돌아가신 남편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증거를 내라. 문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윤 씨가 관아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문서를 꺼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뒤주 안에 넣어두었던 문서가 없었습니다. 도리야, 도리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리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는 마을을 뒤졌습니다.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박 훈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도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참봉의 머슴 하나가 지나가다 비웃었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을 거요. 그 아이 우리 나리 댁으로 갔소. 돈 좀 쥐어줬더니 문서고 뭐고 다 가지고 튀었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도리가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소. 거지 출신인데. 관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감 앞에서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문서가 없어졌습니다. 현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없어졌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로구나. 최참봉이 점잖은 척 말했습니다. 형수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소. 이제라도 순순히 밭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당장 내쫓지는 않으리다.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현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윤 씨, 증거도 없이 계속 버티면 내가 더 불리해진다. 사흘 안에 밭을 비우거라.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 윤 씨는 관아 마당으로 쫓겨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 씨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걸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정말 그런 것이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사라졌습니다. 문서도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 윤 씨는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도리가 쓰던 낡은 이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의 짐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그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너 정말 가버린 거냐?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밭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리도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최참봉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래서 어디 작은 방 하나 얻어 죽을 때까지 삭바느질이나 해야 하나.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밭되기 하나 남겨두며 씩씩하게 웃던 남편. 이 밭 하나면 당신 살아갈 수 있소. 잘 지키시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윤 씨는 이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떠나기 전 나누다만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윤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아니다. 윤 씨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도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가 문서를 가지고 도망쳤다면 왜 진작에 도망치지 않았을까?
1년을 함께 살면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잘 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리가 사라진 것이 언제였을까요? 최참봉이 포조를 보내 관하로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윤 씨는 번쩍 눈이 뜨였습니다. 도리가 문서를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서를 지키기 위해 어딘가로 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머슴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돈 좀 쥐어줬더니 문서고 뭐고 다 가지고 튀었소. 그 말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말처럼.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말이었을까. 윤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윤 씨는 도포를 걸치고 박 훈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훈장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요? 훈장 어른, 제 생각이 맞는지 봐주세요. 도리가 사라진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 훈장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도리 그 아이가 배신할 아이가 아닌데. 어른, 도리가 어디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 훈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주. 예. 한 달 전에 도리가 내게 물었소. 전주 가명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냐고. 그때는 그냥 궁금해하나 보다 했는데 윤 씨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가명이라면 남원 현감보다 위인 전라 감사가 있는 곳이요. 현감이 최참봉과 한패라면 더 높은 곳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주로 가겠습니다. 사흘 안에 밭을 비우라 하지 않았소. 시간이 없소. 그래도 가겠습니다. 가다가 도리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한다 해도 전라 감사에게 직접 호소해 보겠습니다. 박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도와드리리다. 나도 증인이 될 수 있소. 밭 경계에 대해 마을 어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전라 감사에게 말하겠소. 고맙습니다, 어른. 윤 씨는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남원에서 전주까지는 하루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허기도 잊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도리야,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 제발 거기 있어야 한다. 피날레 7,500만 8,600. 전주 가명 앞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해 질 무렵이었습니다. 가명문 앞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전라 감사 날있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신분과 이름을 대시오. 남원 사는 과부 윤 씨입니다. 포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윤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가명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 앞에 이미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도리 옆에는 나이 지긋한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위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전라 감사가 위에서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라 하였느냐? 예. 이 아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더구나. 어서 올라오너라.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청에 올라갔습니다.
도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눈 속에 미안함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라 감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 전에 이곳으로 찾아왔다. 밤을 꼬박 새워 이곳까지 걸어왔다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다. 감사가 내민 것은 문서 2장이었습니다. 윤 씨의 반문서와 또 하나의 문서. 반문서는 내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다른 문서는 최참봉이 관아에서 조작한 가짜 문서의 증거다. 이 아이가 가짜 문서에 쓰인 도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죽은 증인들의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낱낱이 밝혀왔더구나. 감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것이 따로 있다. 감사가 옆에 앉은 나이 든 양반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을 아느냐? 윤 씨는 그 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양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요. 예, 내 아들이요. 2년 전 한양에서 난리통에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양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양반이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라 감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한양의 이판서 나리시다. 2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셨는데 그 사이 아들을 잃어버리셨다가 이번에 누명이 밝혀져 복직하셨다. 마침 전라도를 순찰하시는 길에 이 아이를 만나신 것이다. 이 판서가 윤 씨를 향해 깊게 절을 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셨소. 추운 겨울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주셨다 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지. 윤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도리가 저한테 해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전라 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원 현감과 최참봉의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당장 포졸을 보내 2자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말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최참봉과 남원 현감이 가명으로 끌려왔습니다. 최참봉은 들어서자마자 이 판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판서 나리께서 어떻게? 최참봉, 내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전라 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관아 문서를 조작하여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 둘째, 현감과 결탁하여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한 죄. 셋째, 죽은 자의 이름을 증인으로 올려 위증 문서를 만든 죄. 이 모든 죄가 증거와 함께 밝혀졌다. 최참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 감사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과부 하나 짓밟으려 공문서까지 조작한 자에게 용서를 줄 수 없다. 최참봉 옆에 있던 남원 현감도 떨며 엎드렸습니다. 저는 최참봉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뇌물을 받고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내가 아니냐?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 현감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과 비단이며 땅이며 집이며 모조리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은
곤장 50대를 맞고 관노로 팔려갔습니다. 그 큰 기와집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자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원 현감은 파직되어 귀향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참봉의 아들 최돌쇠는 아비가 망하자 발 빠르게 다른 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제 아비가 끌려갈 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놈이 제 아비를 버리고 도망쳤다더라. 탐욕으로 쌓은 집안은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 법이야. 윤 씨는 진짜 억울하게 당할 뻔했어. 남원 땅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판서가 윤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 밭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 밭은 이미 돌려드렸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서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머니 옆에 더 있고 싶다 하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분간은 이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겠소? 윤 씨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참봉 머슴이 포조를 데리고 아주머니를 관하로 데려간 그날, 저는 반문서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들고 전주로 달려갔습니다.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제가 아주머니 곁에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땅에 새로 지은 기와집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반듯하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윤 씨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 대문이 열렸습니다. 말 한 필이 들어왔습니다. 말 위에는 젊은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관복이 반듯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바로 도리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도리가 말에서 내려 윤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왔느냐? 한양길이 멀었을 텐데 어머니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도리는 이 판서의 도움으로 한양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의 과거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이제는 관아에서 일하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옛날 그 누더기 거지 소년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들어오너라. 예, 어머니. 마당에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오래전 잡초로 가득했던 그 초가 삼가는 사라지고 따뜻한 기와집이 생겼습니다. 혼자였던 윤 씨 곁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오래전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눈 속에 쓰러진 채 찾아왔습니다.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최참봉은 남의 밭 한 떼기를 빼앗으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굶주린 거지 아이 하나를 거두었다가 평생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상 이치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어. 우리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